가장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의 필요에 따라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대의 가르침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대에서 이제 강조를 했다라면 지금 마키아벨리는 고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단절을 하고 있죠. 권력자라면, 특히 이제 권력을 영원분별히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용을 베풀 때는, 그래서 간용이 필요한 때는 간용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위기에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야 될 때는 그런 잔인무도함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권모술수를 써라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죠?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잘 그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적재적소에 그런 골든 타이밍에 맞게 그죠? 골든 타임에 부합하는 그런 미덕을 우리가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를 분별해서 이때는 내가 그죠? 진중해야 될 때, 신중해야 될 때고, 이때는 내가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때, 그때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때에 대한 분별, 때에 대한 지혜, 이런 실천지가 굉장히 마키아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앞에서 말한 것들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성품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칭송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다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인간의 상황이란 그러한 성품들을 전적으로 발휘하는 미덕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악덕 없이는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유지, 영원 불멸성을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덕을 행하고 그 악덕으로 인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의 가르침과는 단절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그 통치자는 사랑을 그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게 한다. 혹시 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존재가 이런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유발할까요?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뭐 그 김정은 뭐 생각 안 나시나요? 네, 북한의 그런 이제 지도자들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과 두려움을 그제 동시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느끼게 하는 대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이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신에 대한 경외심과 그런 사랑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은 그죠? 굉장히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듯이 정치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거 가능할까요? 그 마키아벨리의 그런 조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바로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 어떻게 정치에 활용될 수 있을까? 예. 과연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두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이 정치 현실에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네네 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질서가 그죠? 여전히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죠? 북한이라는 그런 대상을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혹시 뭐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정치 안에 이제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사형수들을 사형이 가능한 그 구치소로 옮김으로 인해서 사형수들 관리가 편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의 사형이 실행되지 않은 이제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공포, 이제 법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자와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근대 국민 국가 체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일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라는 단일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단일성을 해치는 사람들의 존재가 지구와 세계와 함께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양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지역에서 극우 파퓰리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그죠? 두려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게 이제 뭐 취임 요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이 유린당하고 있다. 지금 뭐 다른 나라의 국경은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은 지금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멕시코의 그런 긴 큰 장벽을 세웠던 그죠? 인물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아무튼 굉장히 그 백인 노동자 이제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훔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 두려움의 정치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군주론 제5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한 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는 이곳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로 인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유라는 명목하에 오랜 시간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하고 받아왔던 유익 때문에 그들의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항상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파괴하고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군주가 무엇을 제공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과 그 질서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귀족 같은 경우에는 귀족 지배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갈등을 유발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민들은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인민들을 자유의 수호자라고 이제 바라봤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마키아벨리 수수께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수수께끼라는 것이 뭐냐면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서 말하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굉장히 약간 충돌한다라는 것이죠. 군주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로마사 논고에서 이제 관심은 바로 인민들이에요. 예. 이 로마사 논고에서 보다 공화정을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로마사 논고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군주론에서 이제 마키아벨리처럼 왕정주의자인가 아니면 로마사 논고에서 인민들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민들을 자유의 수호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공화주의자인가라는 그런 갈등, 충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마키아벨리 수수께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루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다. 이 군주론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인민들한테 군주가 이렇게 나쁜 악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군주가 이런 권모술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것들이다. 인민들의 교과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마키아벨리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자유를 누린 사람들,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대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만히 통치할 수 없는 대상들이 바로 이제 자유를 경험한 이제 인민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한 이제 나라들을 보게 되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그런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이 그것들을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아랍권 지역에서 이제 민주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다시 이 민주주의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확산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소멸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몇몇 학자들은 바로 이런 자유에 대한 경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자유에 대한 경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 인민의 지배라는 그런 정의 그대로 누가 주인인지,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를 이제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후불제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불제 민주주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서구 유럽에서는 그런 민주주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산, 심화되었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어졌고 뒷날 후에 그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뭐 굉장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키는 데서 대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이제 뭐 어떤 뭐 말씀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할 만한 정치. 마키아벨리가 좋아하는 건 정치인요? 저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 네. 그 옛날 사람으로 골라야겠죠? 현재 그 정치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최근에 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의 그런 행보들을 보면 그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결단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좀 마키아벨리처럼 이제 약간 좀 때를 좀 구분하는 실천지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군주론이 이제 로렌조 데 메디치한테 이제 헌정하는 책이었는데, 근데 메디치가 읽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금서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 이후에 이제 푸코에 따르면 이 반군주론 저서가 이제 많이 이제 출판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그런 군주의 모습을 그린 교과서적인 군주론이
되게 많이 양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어떻게 보면 훗날, 더 이제 오늘날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펼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실상, 그런 현실주의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 이제 그 1,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에 대한 관심도 더 더불어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